자, 17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등에 대한 거를 물어보네요. 17번. 그래서 요약집은 580페이지부터 이어져 있어요. 전체니까. 580 딱 적어놓고 1번. 조세 중 물납이네. 물납이 되는 거는 지방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도시지역분은 어디에서만 제외할까요?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만 제외해요. 나머지는 포함합니다.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시지역분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이라고요. 자, 그리고 국세는 뭐가 있다? 출제는 안 되지만 상속세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종부세는 분납만 돼요. 물납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1번 틀렸네. 국세 중 종부세에 한한다. 틀렸죠? 그럼 국세는 뭐가 물납할 수 있다? 죽었잖아. 상속세를 얘기해요.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종부세는 물납이 안 돼요. 분납만 돼요. 1000초과, 250초과 할 때. 자, 2번. 목적세, 부가세, 지방세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는 것은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지방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라고요. 왜?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2번.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죠? 자, 3번. 자, 세율 적용 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비누. 그리고 종부세도 올해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종부세. 개인은 뭐를 써? 누진세율. 그러나 법인은 뭐다? 주택 같은 경우는 비례세율을 써요. 법인 주택은 비례세율 몇 프로? 3% 또는 6% 이렇게 쓴다고요. 올해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인 소유 주택은 누진을 쓰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을 쓴다. 3% 또는 6% 이런 게 비례세율이에요. 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재산세 비누, 종부세 비누, 양도세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자, 4번 나왔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납세자. 그럼 납세자는 다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특별징수무자를 제외한다. 틀렸죠? 포함한다. 납세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금방 또 안 까먹어. 안 까먹는 거잖아. 자, 5번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따라 붙고 재산세에 따라 붙는 거죠? 부가세. 그러니까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잖아요.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모두 부가세. 틀렸죠? 취득 단계, 보유 단계만. 양도 단계는 부과할 수 없다고요. 취득 보유시만. 그럼 보유와 양도 단계 모두 부과되는 거는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그 지방소득세 하면 맞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니까 보유 양도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뭐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개인 지방소득세. 틀렸네. 지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땡.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를 물어본다고요, 이거?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이니까. 답은 3번. 자, 18번.
자, 1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 나왔다. 1세대 주택, 주택수 따질 때 다주택자는 2배 또는 4배로 중과하잖아요. 주택수 따질 때. 그래서 요약집은 612쪽에 나와 있어요. 자, 주택수 따질 때. 자, 그래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도 올해부터는 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랬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틀린 것. 자,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1억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실지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그 다음 투기 목적이 아닌 것, 등록문화재 주택, 어린이집 이런 거는 다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도 뭐다?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제외하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상속받았잖아. 그럼 5년 이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5년이 지나면 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5년이 지났어요?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해요. 지나지 아니하는 주택이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그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그럼 참고로 알아요. 상속은 5년 이내면 주택수에 포함 안 해요. 5년이 경과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5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19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전체 문제네요. 취득세 전체 문제입니다. 19번. 지방세,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전체 문제 60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요. 자, 1번. 또 나왔네. 또 나왔잖아.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거죠? 조합, 원용이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누가 내야 돼요? 조합, 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2번 또 나왔네. 부담부증이요. 누구랑 부담부증이에요? 가족끼리. 그러나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다. 원칙은 증여. 맞잖아요. 다만 입증했잖아. 국가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 입증될 때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뀝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든 부담부 증여든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입증, 인정 이런 거는 유상으로 바뀌고. 자, 3번. 객관적 거래로 볼 수 없는 개인 간 거래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 취득일. 취득 시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을 쓰는 거는 5개밖에 없다고요.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원칙은 뭐다? 계약상 잔금 전에 사실상. 그러니까 취득일은 언제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사실상 하면 안 돼요.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이라고요. 사실상을 안 쓴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며칠이에요? 며칠도 몰라? 9월. 누가 13일. 오늘 실지 잔금 줬어. 근데 계약상은 9월 14일이야. 하루 일찍 줬죠? 이거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9월 14일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인정한다고요.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국수공판장.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뭐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즉 이거는 뭐다?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했다는 거죠?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맞잖아요.
건축물에 정원 등이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자예요. 이거는 토지에 이거예요. 사용되지 않고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자, 5번. 건축물을 건축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중빠른 날. 절대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면 틀려. 법조문대로 가요. 중빠른 날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2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0번은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 또 나왔네요. 20번 취득세 신고납부를 물어보는 지문. 요약집은 618쪽에 이어져 있죠. 자, 1번 원칙은 어디로 간다? 소재지. 소재지에 신고납부하는 거야. 실제로는 시군에 신고납부한다고요. 위임을 받아서 소재지 포인트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자, 상속도 나왔다. 6개월. 오늘은 뭐가 나왔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 지난주에는 없는 경우 나왔죠? 있는 경우는 9개월. 그래서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을 꼭 확인해야 돼요. 말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말일이 없어요. 말일이 없어요. 이렇게 붙이세요.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이렇게 붙이라고요. 안 붙여 있는 분은 말일부터 붙이세요. 됐어요? 말일부터 6개월 말일 붙였어요? 붙였다 가정하고. 자, 3번. 자, 이거 무조건 출제예요.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잖아요. 이거는 몇 프로만 내는 거다. 2%만.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취득세에서. 그럼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80% 네 글자로 뭐다? 중과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적용한다 틀린 거예요. 말일을 붙였다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안 하는 거니까 80%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징수 틀렸다고요. 8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뭐다? 지목 변경이 아니야. 지목 변경이 아니라면 옳은 지문이에요. 지목 변경이 나오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원칙은 뭐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80% 네 글자로 뭐다? 중과산세. and 무슨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징수. 왜 틀렸다? 지목 변경이 들어가니까 틀린 거예요. 자, 4번. 자, 4번은 뭐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로 이 지문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 전에 대부분 뭐다? 불안하니까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돼?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서 전까지는 접수하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전까지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또 자관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5번. 자, 5번은 뭐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누가? 국가. 그럼 국가는 매각하면 매수자를 지자체에 통보해 줘야 돼. 지자체에. 그래야 지자체가 매수자를 파악하죠? 그럼 이럴 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돼? 30일. 그래서 유일하게 30일을 쓰는 거야. 이거는 60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2번 말일 붙이세요. 말일 붙이고요. 자, 그 다음 2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1번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래요. 21번.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다. 항상 전체 문제가 출제돼요. 628쪽. 자,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자리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등록상이니까 걸쳐 있으면 납세지는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부동산 소재지에 속으면 안 돼요. 걸쳐 있다. 대구에도 걸쳐 있고 부산에도 걸쳐 있으면 등기소가 따로따로 있죠? 그럼 각각 가지 말아라 이거지.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다. 걸쳐 있을 때 둘 이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요? 1번. 자, 나왔다. 2번. 2번 포인트가 뭐다? 대도시. 여기에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도시, 여기는 과밀억제권이니까 몇 배로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러나 어떤 업종? 도시형 업종, 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어떤 업종이야? 금융업. 금융업은 중과 제외 업종이에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제외 업종이니까 표준세율로만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몇 년까지? 2년까지는 업종 변경이나 업종 중과는 없다.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대도시가 뜨면은 원칙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표준세율로. 그러나 이 지문이 앞에가 없고 그냥 대도시에서 출발해.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대도시로 출발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대도시로 그냥 출발하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한다고요. 근데 금융업이니까 중과를 안 한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자, 무덤 나왔다. 자, 무덤은 취득세만 2% 과세한다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묘지.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항상 50%는 표준세율이죠?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등록면허세는 물어볼 때는 모든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만 50% 가감할 수 있어요. 있다. 자, 그 다음 5번. 등록면허세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설정, 변경, 소멸, 앤드 공부 기준이죠?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즉 명의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부의 명의자를 보고 과세한다. 정답은 1번. 특히 2번 지문 대도시가 뜨면 원칙이 표준세율의 3배예요. 그러나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를 안 해야 한다. 자,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은 재산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별도, 종합 분리. 하나를 좀 이거 상관이 별도, 합산 대상, 분리과 같은 걸로 묻히는 거. 자, 별도를 하나를 뭘로 고치면 돼요? 종합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별도 또는 종합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기억. 자, 지목이 뭐다? 임야. 종종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얘는 631쪽에 쭉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지목이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예요. 이런 임야가 있어야 골프장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무조건 뭐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염전.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터미널. 염전과 터미는 생산 공급 목적이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분리과세로 가네요. 자, 그 다음 리을 또 나왔다.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용 땅이죠? 자동차 운전학원 땅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죠? 이렇게 염전과 같이 가는 게 터미널이고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이 가는 게 뭐다? 차고용 토지예요.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자, 미음 나왔다. 드디어 2% 미달. 2% 미달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야죠. 2니까 그러면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사업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 제외를 물어보면 뭐다?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그래서 2% 미달이 나왔다. 바닥 면적인지 제외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예요? 제외니까 종합 합산이지. 2% 미달.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같은 거는 분리밖에 없네. 분리밖에 없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같은 거. 1번이에요. 별도는 없잖아요. 별도는 없어요. 있으면 복수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재산세, 납세무자.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는 계속 연습해서요. 637부터 이어지고요. 1번 매매.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절대 사용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신탁법은 법 바뀌었어요. 위탁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수탁자. 위탁자가 맞죠? 자, 3번 또 나왔다. 국가. 선수금, 잔금이 안 끝났죠? 미리 받았어. 근데 포인트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럼 무상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가 없다. 매수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유상이라고 끝나면 이거 무조건 출제예요. 무상.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맞잖아요. 근데 유상이야. 사용료를 주고 있어. 그럼 누가 된다? 국가가 납세무자지. 매도계약자로 바뀝니다.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상일 때는 없다. 국가가 내야 됩니다. 매도계약자가. 유무상에 따라 뒤에 지문이 달라진다.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자, 도시개발법.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밑에 또 하나 적어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뭐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답이 4번. 자, 상속받았다. 상속받았다. 원칙은 누가 내는 거야?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죠?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네. 엔드 개념이에요. 그럼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번에는 주된 상속자를 길게 나열했죠?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연장자. 연장자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연장자는 맞고 나이가 가장 많은 인간은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5번 지문이 5할 개념이면 신고되면 신고한 경우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신고된 경우는 뭐다?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로 바뀐다. 이거는 엔드 개념이에요.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상속인 각자로 바뀌어요. 문제 잘 풀어야 돼요.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상속인 각자로 바뀐다고요.
자,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과 세율이네요. 24번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요약집은 638쪽에 나와 있네요. 638. 자, 1번 나왔잖아요. 불가피할 때 and 표준세율 50% and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벌써 틀렸네. 50% and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 50%,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항상 숫자 옆에는 조심해야 돼요. 표준세율. 그래서 틀렸죠? 3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또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다고요. 2번 다가구는 하나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 공동. 누진세율이니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봅니다. 그럼 땅도 나눠야죠?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에 따라 나누라?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로 나누라. 2번이네. 자, 3번. 자, 별장 옆에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별장만 4%. 지난주에는 이거 그대로 했잖아요. 고급주택은 안 나왔었어요. 별장은 4%. 나머지는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그래서 고급주택과 별장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고급주택은 누진세율이라고요. 별장만 4%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다. 자, 4번 또 나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다른 주택이잖아. 주택.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계산한 다음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산출세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벌써 틀렸네. 주택 토지 건물 물어볼 때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구분 계산 안 해요. 합산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요. 자관 주택은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구분 계산 안 한다고요.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고요.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5번. 자, 5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60%죠.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요. 70은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만 70이라고요. 주택은 60%라고요. 답은 2번. 자, 2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 자, 종부세. 근데 문제가 뭐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에요? 투기꾼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전체 문제. 종부세는 652쪽부터 쭉 이어가고 있어요.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 의무자. 주택분. 중요한 거는 법인을 물어볼 때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주택이니까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다주택자니까 2주택이잖아요. 11억 초과하면 안 돼요. 6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법인은 제외해요. 법 바뀐 거예요. 이거 개인만 6억 초과라고요. 법인은 공시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입니다. 법인을 물어볼 때는 제외. 자, 2번. 뭐를 물어봐요? 과세표준 물어보네. 과세표준을 물어보죠?
그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95, 다 법 바뀐 거예요. 95.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임주택은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에 이거 세율을 물어보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6에서 3%입니다. 2주택이야. 하나, 두 개. 그러나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물어봤을 때는 더블로 올라갑니다. 1.2에서부터 6%. 단 개인만 법인은 비례세율을 써요. 법인을 물어볼 때는 3%, 6%. 개인은 이렇게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6단계.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1.2에서 6%. 1000분의 12에서 뭐다? 1000분의 66단계. 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뭐다? 비례세율을 써요. 끝에 거 6%.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 하나, 두 개는 뭐다? 0.6에서 3%라고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되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더블로 올라가요. 위에보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는 뭐다? 작년 대비 해당 년도 150%. 요 두 녀석은 3배까지 올라가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법인은 안 씁니다. 법인은 무한대입니다. 항상 개인만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4번으로. 그래서 3번은 맞는 거라고요. 자, 4번 혼인했다. 자, 혼인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일세 들어봐요. 혼인하면은 10년 동안 하면 안 돼요. 5년 동안. 10년 동안은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동거복량. 오래 살아라. 혼인 5년. 자, 나왔다 5번. 이게 뭐야? 재산세과 주택분 종부세 합계액이 즉 세부담 상한을 따질 때는 두 개를 합쳐서 200분의 200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걸로 한다. 이게 200%죠? 200%가 아니라 300%라고요. 300%. 200%는 없어요. 300%라고요. 200% 이거 그 200%를 뜻하는 거예요. 100분의 어떻게 고쳐라? 3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한다. 세부담 상한 300%예요. 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니까. 이해와 이거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되는 거야. 세부담 상한. 이렇게.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참 할 것도 뒤지게 많아요. 자,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은 뭐를 물어보는지 양도세로 들어옵니다. 이제 양도세, 소득세법상 1세다가 양도 1년제 하나 갖고 있는데 팔아먹을 때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 안 따진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진다. 하나 안 따지는 주택 5가지가 있었죠? 우리 5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어디에 요약집에 나와 있느냐? 680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한 장짜리로도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1번 임대주택 뭐를 따져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보유기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따진다.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했죠?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져. 근데 일부 수용당하면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래서 1번, 2번 숫자는 5년, 5년이에요. 3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나왔다. 3번 국외거주. 왜 국외거주로 갑니까?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가야죠? 1년 이상 가야 돼요. 배우자가 미국으로 뭐다? 2년 발령을 받았어. 1년 이상 계속 가야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드디어 나왔다. 팔 때는 3년 안 줘. 출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자, 4번도 똑같죠? 어디 가는 거예요?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환.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3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 1번, 2번은 5년, 5년. 3번, 4번은 2년, 2년. 숫자 바뀌면 안 돼요. 3번, 4번 잘하는 거 아니에요? 2년아 출고 그만 내라. 수없이 했잖아요. 2년.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야. 왜 이사 가요? 이사 가는 이유. 학교 폭력 이런 거. 질병 치료. 중요한 거는 뭐다?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만 되는 거예요. 사업상은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근무상만 되는 거야. 사업상은 개인 사유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은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벌써 보유 틀렸네.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은 안 따진다고요. 거주, and, 근무상, 사업상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또 나왔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이 물어보네요. 요약집은 691쪽부터 나와 있고요. 1번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하라? 3년. 국내 것만 해줘요. 항상 양도세 풀 때 국외는 안 해줍니다. 국내 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장특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았다. 이거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는 보유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준다. 즉 소급해준다는 거죠.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거.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증여자 줄여서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줄여서 증여한. 절대 증여 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따진다고요. 자, 그다음 3번. 장특공제는 3년 보유했다. 뭐만 해줘? 토건조만 해줘요. 토건조만 해준다고요. 과로 조심해야 돼요. 원조합원만 해주고 승계조합원은 제외합니다. 3년 보유는 필수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고가주택 드디어 나왔다. 집 하나. 1세대 1주택은 자, 2년 거주 못했어. 근데 몇 년은 보유했어? 5년. 그럼 해주죠? 1년에 몇 프로씩 해줘? 2%씩. 2년 거주 못했잖아. 근데 3년 이상 보유는 했죠? 그럼 5년이니까 1년에 몇 프로? 2%로 떨어져요. 2%.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가 되지. 4번. 아까 계산했잖아요. 2년 거주 안 해서 그 3년 이상 보유하면 해줘요. 1년에 4%가 아니라 몇 프로? 2%씩 해준다고요. 그래서 2호는 10,
그래서 40이 아니라 몇 프로가 된다? 몇 프로? 10%. 2%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2년 거주했다면 몇 프로예요? 2년 거주했다면 2년 거주하였음 이러면 20에다가 몇 프로? 8. 그럼 28%로 바뀌겠죠? 2년 거주하였음. 그럼 1년에 4%씩 4, 5, 20. 2년이니까 4단, 4, 2는 8. 이럴 때는 4%씩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요. 그럼 몇 프로로 답이 바뀐다? 28%로 바뀐다. 계산하는 거. 5번.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인척공제예요. 연 얼마를 공제한다? 250. 어디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차익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득금액에서 중요한 거는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 소득에서 빼니까. 그럼 옆에 하나 더 적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공제를 해? 공제하는 방법. 이거는 자산별이에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 계속해줘. 요건이 충족되면. 물적 공제니까. 그러나 기본 공제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러나 장특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이 각각이 뭐야? 각각이 2%짜리 그리고 4%짜리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이게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 2%짜리 4%짜리 공제율이 1세대 1주택은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2%, 토지상가는 지금 이거 배운 거 아니야? 2%, 4%짜리. 근데 장특공제는 뭐다? 4% 두 가지로 나누죠? 보유와 거주로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칩니다. 1주택은. 나머지는 다 2%짜리예요. 자, 그 다음 28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28번은 이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제 취득가액을 물어보네.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양도가액, 즉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688.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당사자 약정. 이 약정이 뭐야? 장기할부이자죠? 주기로 약정했잖아요. 이자를.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합쳐서 거래가액을 확정합니다.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죠? 이자 상당액. 그러나 무슨 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자는 1번. 장기할부이자는 주기로 약정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자를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가치 할인 자금. 2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더한다고요. 원가에 더하잖아요.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가치 할인 자금, 취득가액에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구분한다고요. 취득 원가와 이자를 현재가치 할인 자금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네? 양도가액이 9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 뭐를 빼? 취득가액을 빼잖아요. 그리고 뭐를 빼? 자본적 지출에 그리고 양도비를 빼죠. 그럼 이게 필요경비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야. 이자가 얼마야? 1억이야. 그래서 5억. 이거를 이자 상당액. 1억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구분 계산해야 돼요. 회계 기준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6억을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취등록면허세는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죠. 그러나 취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해줘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증빙서류를 갖춰야 된다고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준다. 4번. 자, 나왔다. 5번. 28번. 5번 찍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이거 소송비용. 취득가액에 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얼마야? 1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라면 취득가액이 6억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항상 사업소득. 여기서 6천 공제받았다고요. 산입된 금액. 산입된 것.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 6억이죠? 얼마를 빼야 돼? 6천을 빼야죠.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4천만 원이 취득가액이라고.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에서 빼야죠. 그럼 4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4천만 원을 산입된 금액에서 뭐다? 제외한 금액. 취득가액에 포함했어요. 산입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러나 산입된 금액 하면 틀려요. 산입된 것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과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밖에 없어요. 5번을 찍으려다가 3번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탁 3번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9번. 자, 드디어 나왔다. 세율. 양도세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이 나왔다고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양도세 세율. 단순하게 보이지만 생각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양도세 세율 695점.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요. 뭐만 1호자산 딱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미등기 70. 이거 등기되고 등기되면 1년 미만.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뭐다? 40. 2년 채워야죠? 2년 이상은 기본세율. 이게 돼야 돼, 이게. 나머지가, 이게 되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상가, 1호자산. 1년 미만은 뭐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이상은 기본세율. 반드시 기본세율이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해요. 기본세율은 항상 몇 프로? 6%에서 최대 45. 몇 단계? 8단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토지상가. 이것만 되더라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뭐 팔았어요? 1번. 분양권. 자, 1년 미만이잖아. 분양권은 뭐다? 20이 더 늘어나. 여기는 토지상가는 50이잖아. 그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20이 늘어나서 70으로 뜁니다. 70이야. 20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팔았다? 1년 이상. 자, 1년 이상은 뭐다? 40%지? 그럼 20%가 늘어난다고요. 주택분양권, 토지, 주택분양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그럼 40이 아니라 몇 프로다? 60 맞네. 분양권이니까. 아, 주택도 마찬가지고 조합원이 그 다음 3번 뭐 팔았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네. 그럼 1년 미만은 몇 프로야? 50. 근데 이거는 주택이니까 20이 더해서 몇 프로 늘어나? 70. 자, 답은 4번이에요. 29번.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은 뭐만
기본 세율이야. 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러나 분양권은 절대로 이해를 안 써요. 분양권 전매하면 60이야. 60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기본 세율 안 써요. 60이에요.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기본 세율이라고요. 그다음 세 가지가 합쳐졌잖아요. 왜 틀렸어요? 주택 분양권을 빼야죠. 주택 분양권은 60일이에요. 6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 기본 세율이라고요. 분양권은 6에서 45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분양권 전매하다 세금 낼 때는 60 아니면 70% 내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문제 짧지만은 그 다음 뭐 팔았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네. 그럼 똑같이 가잖아요. 몇 프로? 60.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상가 토지는 몇 프로야? 상가 토지는 40이야. 여기다 20씩 늘어나요. 세 가지는. 이게 돼야 된다. 여보세요. 제발 이거라도 외우고 시험장에 가세요. 상가 토지.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단 분양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20씩 늘어나요. 20씩 늘어난다고요. 단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우면 1로 가죠. 그러나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60이에요. 투기꾼으로 본다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29번 잘 처리 잘하세요. 이제 다음에는 복잡하게 또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 30번. 뭐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를 물어보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6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하도 많이 봐서 내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오늘도 아침 딱 학원 오자마자 이거 봤을 거 아니야. 한번 다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1페이지 꼭대기 나왔잖아.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 납세의무자가 두 번째 있잖아요.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단 거주자가 국외 걸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는 없다. 자, 꼭대기 납세지잖아. 두 번째 칸. 거주자는 항상 주소가 있으니까 꼭대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오른쪽 빗자가 들어갔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이게 답이잖아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문제 한번 봐요. 자, 30번.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우리가 우리 아파트 주택을 팔았다. 어디로 가? 거주자니까 주소지인데 어디 주소지로 가? 국내 주소지. 국내. 자관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국내 주소지로 가야죠. 우리가 부동산 팔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낼 수가 없어요. 국내. 2번 나왔다. 거주자. 어디 걸 팔았어? 어디 걸 팔았어요? 국외 거를 팔았잖아. 뭐 무슨 국내 거를 판 거야. 국외 거를 양도했다 그랬잖아. 글씨라도 잘 읽어요. 국외 거를 판 거야.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 이상이니까 있다 없다. 있다. 맞네. 3년이면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5년.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3번.
자, 비자가 들어가거나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그래서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그럼 국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없다. 왜 없슈? 몰라, 우리가. 자, 4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국내. 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5번.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세금 내야지. 뭐를 물어보는 거야? 납세지를 물어본다. 그럼 납세지니까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쓰면 안 돼. 주소지를 쓸 수 없잖아,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는 뭐다?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간다. 뭐 사업장 소재지. 좌우간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을 때는 주소가 없어요.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소재지 등으로 간다. 자, 31번. 자, 31번은 이제 양도세, 납세 절차를 물어보네요. 납세 절차를 물어보네요. 요약집은 703에 나와 있네. 703부터 나와 있죠. 자, 1번. 신고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예정신고를 하면은 세액공제 안 되죠? 안 하면 강행비정, 가산세를 부과해버립니다. 답은 1번.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 2번.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맞죠? 근데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어요. 그럼 누진세율 대상이니까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했어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럼 세금 떼어먹었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 그리고 3번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며 나왔다. 천초과. 천초과 할 때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이 천초과예요. 2천초과 하면 안 돼요. 5천초과 요건이 천초과. 자, 4번. 자, 4번은 참고입니다. 이거. 자, 납세지관할 세무서는 양도 과표와 세액을 결정했다. 왜 결정해? 무신고한 거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잖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고지서 날라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결정했잖아.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린 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자, 분양권 나왔다. 자, 분양권은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분양권은 1호 자산이죠? 그러니까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언제까지? 7월에서 더하기 9월 말 맞네. 분양권은 1호 자산이에요. 말일부터 2개월, 9월 말일. 근데 옆에 적어. 부담보 증여. 부담보 증여만 몇 개월이다.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개월. 그래서 7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9월 말일 맞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마지막이 이제 2회 끝이네요. 32번. 자, 비과세. 비과세 전체 문제는요. 677쪽에 이어져 있어요. 비과세. 677. 자, 1번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뭐다?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요. 동거복량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이내. 먼저. 100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하면 안 돼요.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 요건이 10년 이내. 먼저. 그럼 뒤에 따르는 용어는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요. 5년은 어디에다 쓰는 거야? 아까 했잖아. 1회에서. 혼인이 5년이에요. 오래 살아라 5년. 동거복량은 요건이 10년이에요. 절대 뒤바뀌지 말자. 그럼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맞다. 나왔다. 취약 근무상. 포인트가 뭐야? 소득권 밖. 소득권 밖에 가서 하나 사서 2개가 됐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는 지문은 항상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3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그럴 때는 뭐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뭐다? 1세대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자, 4번. 거주 혹은 소실 등에 멸실됐어.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통산하여.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5번은 이거 필수예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 양도예요.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계속 팔아갖고 1주택, 외주택을 모두 팔았어.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해요. 그럼 카운팅을 언제부터 한다? 보유거주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합니다. 다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는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 다 팔고 하나 남았잖아. 그럼 하나는 벌써 2년 보유했죠? 그렇게 안 하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해요. 3년 이내에 파는 거, 1년 이내에 파는 거는 제외하고. 이 지문은 잘 들어요. 언제부터 2년 보유를 계산한다고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틀려요. 카운팅을 다시 한다는 것.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 자, 잠시 쉬었다 하자.